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이 겪은 충격적인 운명의 장난에 관한 실화입니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작을 꿈꾸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만난 한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겼죠.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잔혹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자신의 새언니의 약혼자였던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믿었던 가족들은 등을 돌렸고 직장에서는 따돌림 당했으며 집에서조차 쫓겨나게 되었죠. 과연 무엇이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낸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갈등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랑과 가족, 그리고 용서에 관한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지라고 합니다. 28살이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 만이었어요. 새어머니는 박혜진이라는 분이었는데 42살이셨죠. 그런데 혜진 씨에게는 25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준우였어요. 은지야, 이제 우리도 가족이니까 잘 지내보자. 준우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갑자기 생긴 새 가족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버지는 너무 행복해 보이셨지만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늘 저를 배려해 주시고 어머니처럼 챙겨주셨죠. 아침마다 제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해주시고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따뜻한 차를 끓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배신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밤마다 어머니 사진을 보며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미안해. 나 이래도 되는 걸까? 준우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해졌습니다. 같은 또래라서 그런지 대화도 잘 통했어요. 영화 취향도 비슷하고 음식 취향도 맞았죠. 하지만 가끔 어머니 생각이 날 때면 혼자 울곤 했습니다. 특히 새어머니가 친절하게 대해주실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버지는 저희가 적응할 시간을 주려고 노력하셨어요. 천천히 가족이 되어 가자. 억지로 할 필요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며 기다려 주셨죠. 어느 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새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은지야, 혹시 내가 부담스럽니? 괜찮다면 말해줘.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지만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과의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어요. 몇 달 후, 저는 새로운 직장에 입사했습니다. 마케팅 회사였는데 꽤 큰 규모의 회사였어요. 드디어 사회인이 된다는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죠. 첫 출근 날 신입사원 교육을 받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회사 기획팀 차장 최민호라고 합니다. 35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고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목소리도 차분하고 신뢰감이 느껴졌습니다. 신입사원 여러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것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민호 차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그분에게 눈길이 갔어요. 다른 임원들과는 달리 친근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교육이 끝나고 나서도 자꾸 생각이 났죠. 며칠 후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김은지 씨 맞죠? 신입사원이신 민호 차장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긴장해서 어색하게 대답했죠. 일은 어때요? 적응 잘 되시나? 네, 선배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괜찮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민호 차장의 배려가 느껴졌어요. 신입사원을 챙겨주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종종 마주치게 되었어요. 민호 차장은 항상 친절했고 일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 만드는 법부터 고객 응대하는 방법까지 세심하게 알려주셨죠. 은지 씨는 센스가 좋으시네요. 이 정도면 금방 적응하실 것 같아요. 저는 점점 그분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직장 상사니까 조심스러웠죠. 그냥 친절한 선배 정도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야근을 하고 있는데 민호 차장이 커피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민호 차장과 자주 이야기하게 되면서 저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약혼자가 있다고 했어요. 오래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실망감을 애써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지는 걸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매일 회사에서 보다 보니 더 좋아하게 되었거든요. 민호 차장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미소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어느 날 민호 차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은지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회의실로 가서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유난히 밝아 보였어요. 사실 제가 고민이 있어서요. 민호 차장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약혼자와의 관계가 잘 안 풀리고 있어요. 가족들끼리 정한 결혼이라서 감정적으로는 별로.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 고민을 저에게 하셔도 되나요? 은지 씨는 믿을 만한 사람 같아서요. 그리고 민호 차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요즘 은지 씨와 이야기할 때가 가장 편해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이런 상황이 올 줄 몰랐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차장님, 저는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봅니다. 민호 차장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도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호 차장에 대한 마음과 현실적인 문제들 사이에서 고민했어요. 약혼자가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준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왜 그렇게 늦어? 표정도 안 좋고 회사 일이 있어서 저는 준우에게도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몇 주가 지나고 저는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민호 차장 약혼녀가 박혜진 여사 딸이래. 아,
그 유명한 사업가 박혜진? 대단하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혜진. 그건 우리 새어머니 이름이었거든요. 술잔을 든 손이 떨렸어요. 그 딸이 꽤 성격이 까다롭다던데. 재혼 반대해서 난리였다고. 집에 돌아가서 새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딸이 있으세요? 새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니? 사실 제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있어. 지금은 연락하지 않고 있지만 새어머니의 첫 번째 딸 이름은 박소영이었습니다. 바로 민호 차장의 약혼자였어요.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나 싶었죠. 소영이는 아버지를 많이 닮아서 고집이 세단다. 재혼한다고 했을 때도 크게 반대했었어. 새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몇 번 만나자고 했는데 계속 거절하더라. 마음이 아파.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새언니의 약혼자라니. 이런 운명적인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준우와 이야기했습니다. 준우야, 혹시 내 누나 소영 언니에 대해 아는 거 있어? 아, 소영 누나? 엄마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아. 재혼 반대했거든. 준우는 소영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누나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를 많이 원망했어. 그래서 엄마가 재혼한다고 했을 때 크게 반발했지. 어떻게 반발했는데? 엄마한테 연락도 끊고 집에도 안 와. 완전히 등을 돌린 거야. 저는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운명의 장난이라기에는 너무 잔혹했어요. 며칠 후, 저는 민호 차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은지 씨,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커피숍에서 만난 민호 차장은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약혼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네, 갑자기 왜요? 사실 소영이랑은 감정적으로 맞지 않았어요. 억지로 하는 결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호 차장이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은지 씨를 알게 되면서 확신이 섰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거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차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때 커피숍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민호야, 여기 있었구나. 30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어요. 전신 명품으로 차려입고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소영아. 바로 박소영, 제 새언니였습니다. 실제로 보니 사진보다 더 강인한 인상이었어요. 이 여자가 누구야? 소영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회사 후배고. 후배? 약혼 파기하자고 하더니 다른 여자가 있었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몰랐거든요. 언니, 언니, 너 누구야? 소영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는 김은지라고 합니다. 김은지, 혹시? 소영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설마 박혜진 새 딸?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소영은 저와 민호 차장을 번갈아 보더니 비웃음을 지었어요. 재밌네. 정말 재밌어.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그리고는 커피숍을 나가버렸습니다. 뒤에 남겨진 저와 민호 차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소영이 새어머니께 전화를 했던 거예요. 혜진아, 내 새딸이 내 약혼자를 꼬셨다더라. 새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은지야, 이게 무슨 일이니? 소영이가 그렇게 화를 내는데. 저는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드렸지만 새어머니는 믿기 어려워하셨어요. 소영이가 그렇게 화를 낼 리가. 분명 오해가 있을 거야. 아버지도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은지야, 내가 정말 차장과 그런 사이니? 아니에요, 아빠. 그냥 회사 선배일 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소영의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렸을 테니까요. 준우마저 저를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누나, 설마 진짜야? 약혼한 사람을? 아니라고. 왜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는 거야? 가족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마저 의심하니까 정말 서러웠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민호 차장을 만났습니다. 어제 일로 미안해요, 은지 씨.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차장님, 저희 이제 개인적인 만남은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왜요? 소영 때문인가요? 가족이 복잡해졌어요. 소영 언니가 제 새언니거든요. 민호 차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네,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가족들도 오해하고 있고요. 하지만 민호 차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지 씨, 저는 진심이에요. 가족 문제는 따로 해결해 보죠. 저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어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소영이 회사로 자주 찾아왔습니다. 저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죠. 소영은 체계적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에게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어요. 김은지가 약혼한 남자를 꼬셨다더라. 신입사원 주제에 건방지게 상사꼬시네.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게 되었고 업무에서도 소외되기 시작했어요. 회의에서도 제 의견은 무시당했습니다. 소영은 새어머니께도 계속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 여자를 집에서 내쫓지 않으면 나는 평생 연락 안 할 거야. 새어머니는 괴로워하셨습니다. 은지야, 미안하지만 당분간 소영이 진정될 때까지 너도 이해해 줄 수 있지? 아버지도 난처해 하셨어요. 혜진이가 힘들어 하시니까 조금만 참아다오. 아빠가 해결해 볼게. 저는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설 곳이 없어졌습니다. 가족들은 저보다 소영의 기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소영이 직접 저를 찾아왔어요. 김은지, 나와서 이야기하자. 카페에서 마주 앉은 소영은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테이블에 놓고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민호와 헤어져. 언니, 저희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민호가 나한테 말했어. 너 때문에 약혼 파기한다고. 소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민호를 좋아하는지 알아? 5년을 기다렸어. 언니, 박혜진이 내 엄마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 너는 그냥 아버지가 데려온 남의 딸이야.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제가 진짜 가족이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말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건 포기하고 싶지 않아.
민호는 내 거야. 소영은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무서웠지만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사람은 물건이 아니에요. 민호 차장님이 결정할 문제죠. 소영의 방해 공작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회사에서 저에 대한 평가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김은지 씨 때문에 팀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 팀장이 민호 차장에게 말했습니다. 개인 문제를 회사로 가져와서는 안 되죠. 결국 저는 부서 이동을 당했습니다. 민호 차장과 같은 층에서도 일할 수 없게 된 거죠. 새로운 부서는 분위기도 차갑고 업무도 단조로웠어요. 집에서의 상황도 악화되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소영의 압박에 못 이겨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은지야, 미안하지만 당분간 따로 살았으면 좋겠어. 소영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아버지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새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계셨어요. 준우만이 저를 걱정해 줬어요. 누나, 이건 너무 불공평해. 누나가 뭘 잘못했다고. 괜찮아, 준우야. 누나가 해결할게. 저는 급하게 원룸을 구해서 이사했습니다. 짐도 별로 없었고 가구도 거의 없는 텅 빈 집이었어요. 혼자 살면서 모든 게 외로웠어요. 민호 차장이 연락했습니다. 은지 씨, 미안해요. 쟤 때문에 이런 일이. 차장님도 힘드시죠?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잃고 직장에서도 소외당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만날 수 없었어요. 소영은 여전히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제 좀 정신 차렸지? 분수를 알아야 해. 전화로도 계속 협박했어요. 더 버티면 회사에서도 쫓겨날 거야.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일 밤 혼자 울면서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우가 저를 찾아왔어요. 누나, 큰일 났어. 소영 누나 일 때문에. 무슨 일이야? 소영 누나가 사실 민호 씨를 좋아한 게 아니었어. 무슨 말이야? 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영 누나에게는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어. 근데 그 남자가 기혼자였던 거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민호 차장과 약혼을? 돈 때문이야. 민호 씨 집안이 부유하거든. 소영 누나는 사업 실패로 빚이 많았어. 준우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혼 남자가 소영 누나를 버렸어. 돈도 떼어먹고. 그래서 화가 나서 누나를 괴롭힌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소영 누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자기가 불행하면 다른 사람도 불행해야 한다고 생각해.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그리고 누나, 더 큰 문제가 있어. 소영 누나가 위험한 상태야. 무슨 말이야? 그 남자가 소영 누나를 협박하고 있어. 돈을 더 달라고. 그때 민호 차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지 씨, 급한 일이 생겼어요. 만날 수 있나요? 지금요? 무슨 일인데요? 소영이 위험해요. 어서 오세요. 준우와 함께 급히 민호 차장이 알려준 곳으로 갔습니다. 한적한 카페였는데 소영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민호 차장과 함께 소영을 찾아갔습니다. 소영은 술에 취해서 혼자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민호야, 왜 왔어? 소영아, 너 괜찮아? 준우한테 들었어. 소영은 저를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김은지도 왔네. 이제 와서 뭐하러?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절망이 숨어 있었어요. 눈이 부어 있고 화장도 번져 있었습니다. 언니, 진실을 알았어요. 진실? 무슨 진실?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언니가 다른 남자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거요. 그 사람이 언니를 이용했다는 것도. 소영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언니, 왜 저에게 화풀이를 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소영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니, 내가 너무 괴로워서 그랬어.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받고 사업도 망하고 빚에 쪼들리고. 소영은 처음으로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재혼한다고 했을 때 정말 화가 났어. 아빠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그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알아. 알고 있어. 그냥 누군가에게 화풀이하고 싶었던 거야. 소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를 보니까 예전에 내가 생각났어. 행복하고 순수하던 때. 언니, 질투가 났어.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행복해 보였거든. 나는 이렇게 망가져 가는데. 민호 차장이 말했습니다. 소영아, 이제 그만하자.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면 안 될까? 민호야, 나 정말 망했어. 그 남자가 내 돈 다 가져갔어. 이제 갚을 돈도 없고. 저는 소영이 불쌍해졌습니다. 그동안 저를 괴롭혔지만 언니도 피해자였던 거죠. 언니 가족이니까 함께 해결해요. 가족? 내가 너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래도 언니는 제 새언니잖아요. 어머니도 언니를 그리워하세요. 그날 이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새어머니께도 연락을 드렸어요. 새어머니는 소영을 다시 만나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소영아, 엄마가 미안했어.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버지도 저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은지야, 아빠가 미안했다. 내 말을 믿어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아빠.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요. 민호 차장과 저는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소영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서 차근차근 빚을 갚아나가고 있어요. 몇 달 후 소영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언니, 이제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죠. 지금 저희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영도 저희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겠다고 했어요. 은지야,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네. 새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때로는 오해와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저희 가족은 이제 진짜 하나가 되었습니다. 소영 언니도 새로운 사랑을 찾았고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